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집 사기 무섭다. 부동산 시장에 10개월 만에 벌어진 일.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6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석 달 연속 1만 가구를 넘어 증가세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세보다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네티즌들의 반응과 함께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2,489가구로 전월 57,925가구보다 7.9%, 4,564가구 증가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작년 초 7만 5천여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전국 미분양 증가 물량 4,564가구의 3분의 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이 1만 31가구로 전월보다 43.3% 급증한 것입니다. 인천은 3,270가구로 전월의 2.5배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 지역도 5,803가구로 전월보다 20.3% 올랐습니다. 서울 미분양은 9.2% 늘어난 95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미분양 주택 감소는 분양 물량 자체가 적어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공사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반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 시행사들이 작년 12월 밀어내기 분양에 나섰지만 수요자들이 외면하면서 미분양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수도권 분양 물량은 2만 390가구로 11월에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지방 미분양은 5만 2,458가구로 전월보다 3.0% 늘어 증가폭은 작았지만 여전히 전국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인 84%를 차지합니다. 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는 1만 328가구로 지난 11월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보다 많습니다. 그 밖에 경북 29.2%와 대전 19.7%, 부산 18.3%의 증가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3.7% 증가한 1만 857가구로 3개월 연속 1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를 키웁니다. 시행사는 금융권에서 집을 짓기 위해 PF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분양해 받은 돈으로 상환합니다. 그런데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면 대출을 갚지 못하고 공사비만 지출하게 됩니다. 계속되면 아파트는 공개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어지는 고금리, 물가 상승 여파로 공사비가 급등해 분양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비쌌습니다. 22일 부동산 알백14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3,505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보다 252만 원 비쌌습니다. 이 지역 평균 분양가는 2021년 매매가보다 957만 원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분양가가 3,442만 원으로 매매가보다 66만 원 높아지면서 시세를 초월했습니다. 작년에는 정부가 1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제한 데다 급등한 공사비가 분양가에 반영되면서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252만 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집 사면 호구되어 그냥 사질 않으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듯. 서울 집값 너무 비싸다. 뉴욕 임금, 서울 임금, 뉴욕 집값은 서울 집값. 부동산을 주식처럼 생각하는 국민성. 앞으로 2에서 30년이면 인구 1천만 명이 납골당으로 간다. 다들 살기보단 투자집. 결국 30%만 분양돼도 손실은 안 나니까 짓는 거 아닌가? 그럼 반값에 팔든가. 집값은 지금도 내리고 있다. 연 6% 이자를 손실로 계산한다. 이제 감당 안 된다. 버텨봐라. 최소 2032년까지는 보합세. 이후 하락, 강남구 제외 인구 급속 감소 구간 진입. 그냥 집 사지마. 어차피 몇 억 내려도 못 살 거니까 관심도 갖지마. 대출 없이 집 살 능력 되면 그때 기웃거려.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는데 무슨 이해는 되는데 집은 주거용 이외의 투자처는 아니니 조심하도록 까먹는 자산이 될 거다. 근데 솔직히 새 집이 더 비싼 게 맞지 않나?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하는데 재건축 기대 때문에 오래된 집들이 몇십억씩 하는 투자 기조가 부동산을 너무 기형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특수 요건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준공 후 오랜 시간 지나면 집값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음. 중국은 아직 터질게 터진 게 아닌 상황에서 무작정 집사라고 하는 사람도 정상이 아닌데 거품 안 잡고 좀비들까지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사람이 정치인인 것도 좀 미쳤어. 진짜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분양가를 낮춰봐. 중국 부동산 부도가 국가부도 상황이 된 것을 보고도 집을 사라고 하다니. 지금 사면 반드시 후해지 건설업자들이 신문사 주주돼서 하는 일들이지 사느니 그냥 월세다. 총선이 끝나면 집값이 더 내려갈까요? 이자가 무서워서 못 살겨 공사비도 올랐다고 하면서 지들 마진 더 붙여서 올리니 가격이 더 오르지. 더욱 떨어져야 함. 미친 집값. 월급쟁이로 지금 집값 감당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10억이 얼마나 큰 숫자인 줄 모르나 보네. 대기업 연봉 5,500이 공개한 365만 원 실수령 보면 학자금 대출 나가고 교통비 나가는 것만 외식하고 기본백 정도 나간다 쳐도 250 정도 잡고 1년 모으면 3천. 34년 정도 걸림? 여기에 반박하겠지. 누가 돈 주고 다 사냐? 대출도 따지면 월세지 이자충들 보면 진짜 안타까운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중소 가면 더 처참하고 거기에 월세의 빚이 더 있으면 집 사는 거 불가능함. 그럴 바에 즐기면서 사는 게 낫다. 비싼 가격은 있어도 안 팔리는 가격은 없다. 수요자가 감당할 수준이 되어야 구매라도 하는데 이게 맞나 싶은 가격대가 많아요. 아파트 가격 오를 때 정부가 개입해서 억누른 적 있음? 미분양 늘어난다고 세금으로 도와주지 마라. 미분양은 오지게 늘어나는데 신축도 오지게 늘어나는구나. 안 팔리면 싸게라도 팔아야지. 회사 존폐가 달린 일인데 버틴다고 될 게 아닌데.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